예,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TV 센터 이청호 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오늘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오는 시점부터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1,400원을 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시점, 사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던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전에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그리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2022년에 금리 인상 기조에 놓여 있었을 때, 그리고 이번, 이렇게 4번만 이 1,400원을 넘어갔던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번에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 그걸 감안하면은 조금은 우려스럽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의 현재 시점입니다. 4월 30일 9시 50분 정도 원달러 환율은 1377원 정도입니다. 이게 꽤나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01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 정도까지 원달러 환율은 평균적으로 12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코로나19가 터진 이후로 쉽게 1200원 이하로 안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올라가다 보니 연초부터는 이제 1350원 정도 수준이 평균적인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왜 이렇게까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달러가 지금 강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라고 하는 요 녀석을 잡기 위해서 미 정부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조금 더 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미 달러에 대한, 즉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후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면 달러가 소폭 약세로 전환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나, 얼마 전에도 그랬죠. 중동발 리스크가 또다시 대두가 되고 있고요. 올해 2024년 참 물가가 지금 안 잡힙니다. 미국에서 발표되는 CPI, PCE 전부 다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다행스럽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 통화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생각보다 많이 후퇴한 건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달러 강세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금리 인하 기대감과 중동발 리스크가 상당 부분 잠잠해지는 것, 여기까지는 약간 용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저도 최근에 리포트를 몇 개 이렇게 저렇게 조금 살펴보다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런 원달러 환율, 또 원화의 약세와 달러 강세, 이 흐름이 왜 나타나게 되는지 좀 색다르게 찾아본 게 있습니다. 이건 다른 증권사 리포트 한 개 찾아보도록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볼게요.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이론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다만 장기적인 추세에서 그나마 유효하게 보이는 것은 국가 간의 성장률 차이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예전에는 사실 그랬습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00년대 초반, 2001년, 2002년, 2003년 요때만 하더라도 미 경제 같은 경우에 GDP 성장률 자체가 연간 기준으로 4% 정도, 우리나라도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성장률 자체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많이 감소합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의 GDP 성장률은 단 한 번도 3%를 넘어갔던 적이 없고요. 우리도 그렇게까지 우호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가 발발을 한 이후로는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색 선이 미국과 한국의 성장률 차이를 의미하는데요. 여기 지금 갭이 쭉 하고 지금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략 2021년, 2022년 소폭 나아지다가 지금은 약간씩
미국의 성장률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예상한 전망치를 한번 살펴본다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 지난 4분기에는 1.8%, 올해 1분기에는 2.1%, 올해 2분기는 2.7%였습니다. 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2.2, 2.3 계속해서 지금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뭐 기저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성장 탄력이라고 하는 게 미국이 지금 조금 더 강하다는 거. 그래서 주식시장 움직임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지금 더 강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조금은 더 장기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GDP라고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민간에서의 소비, 민간에서의 투자, 정부 차원에서의 지출, 그리고 순수출. 민간 소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게 미국입니다. 미국. 물가를 여기에서 조금씩 잡게 되면은 결국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미국의 GDP에서 약 70% 정도나 차지하고 있는 민간 소비가 탄력을 더 받게 되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간의 차이는 조금은 더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달러의 강세를 조금 더 견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재미난 것은 이제 대중무역 수지인데요. 이것도 저도 기존에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 규모 그리고 수출액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더라도 아주 예전에는 역시나 미국이 1위였고요. 2위가 중국이었습니다. 이 격차가 지금 줄어들었죠.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이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약간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중 수출 규모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적자가 폭이 커지게 되면은 오히려 원화의 약세가 이어지게 되고 이게 상대적으로 달러의 강세를 견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국 통화에 대한 타국 통화의 상대적인 교환 비율입니다. 달러의 가치도 실시간으로 변하고요. 원화의 가치도 변합니다. 위안화의 가치는 일정 부분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고정이 되어 있는 이 위안화의 가치에 원달러 환율, 그 중에서도 원화의 가치가 약세 흐름을 보이면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는 이 달러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대외 금리 차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는 수출 규모, 이 수출 증가율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중동발 리스크가 우선은 잠잠해져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 간의 성장률 차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서둘러 하게 되면은 달러의 가치가 소폭 하락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은 대중 수출 규모 자체가 흑자폭을 조금이라도 만들어내는 게 결국 원화의 가치를 조금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하나인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결국 1,400원 위에 안착이 되고 이게 고착화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생각 자체는 고착화되기보다는 1,400원 이하의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위에 계속 모여 있었던 구간은 4번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할 수 있는 이번은 일시적으로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올라갔던 그 시점은 우리나라에는 항상 위기였습니다. 외환 위기, 금융 위기, 2022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위기라고 하기보다는 금리 차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런 위기 상황이 발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용 스프레드가 상당 부분 확대가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CDS 프리미엄도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다행히 지금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전과 같은 충격,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게 우리의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너무나 어려운 주식시장이 오고 그런 걱정은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이건 이제 엔달러 때문인데요. 어제 엔달러가 또 올라갑니다. 이게 엔화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조금 안정이 될 것으로 보여졌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지금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도 원엔 환율은 움직이지 않거나 오히려 원화 약세가 지금 소폭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일본 정부가 이 엔화의 가치를 조금 더 방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리포트에서도 저희 회사 리포트인데요. 일본 정부가 155엔 이상의 환율 수준을 용인할 경우 이때 1,400원 돌파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만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엔화의 가치를 조금 더 강세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155엔 이상으로 가는 것을 용인해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의 원화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단단하게 그리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원달러 그중에서도 이제 1,400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여러 전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고착화되는 시점은 지금은 우선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전처럼 위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소폭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은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투자나 시장에 임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